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틀만 지나면, 이번 주만 지나면 6월이 다가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가는군요. 이런 이런 우리 날개 돋친 듯이 진동수 팡팡 올려가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아깝게 누군가의 그 마지막이 되는 그런 날을 보내도록 해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웨인 다이어의 자유롭게. 웨인 다이어 지음, 이병걸 옮김, 21세기 출판사 제작입니다. 네, 과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인데 과거가 잘못된 탓에 현재가 이러하다면 나는 나의 현재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므로 이제 자신의 과거 기억에서 모든 불쾌한 일들을 떠나보내고 지금을 유쾌한 순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자. 어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웨인다이어님, 감사합니다. 부모에 대한 유일한 진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믿었던 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어린 나를 버렸다면 또는 어머니가 나를 과잉 보호했거나 혹은 아예 돌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일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으로 만들곤 한다. 어린아이는 아주 심하게 몸을 쇠약하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대체로 어떤 일이든 잘 적응한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떠하다고 징징거리지도 않고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로 세월을 보내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가족과 부모의 태도 등을 마치 기율을 받아들이는 듯 매우 잘 받아들이며 조화롭게 보낸다. 아이들의 머리는 우주에 대한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창조적으로 훌륭하게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자기 과거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서 아주 혹독한 경험들을 기억해낸다. 그러나 그런 기억들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다. 네, 제가요, 오늘 세잎클로버를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한 1km를 걸어갔거든요. 1km 아마 더 걸었을 거예요. 명쾌하게, 전 명쾌한 걸 좋아하니까 단순하게 1km라 하고 1km를 정말 샅샅이 뒤져가면서 없더라고요. 없는데 분명히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네잎클로버를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빨리 내놔.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노다지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가면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거죠. 아이가 오기만을,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럼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한참 뒤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도 이런 마음이겠거니 생각하니까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이 된 것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셰익스피어는 희곡을 통해 과거 사건으로 에너지를 낭비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넌지시 이야기한다. 지나간 일과 예전에 받았던 도움은 과거의 슬픔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또 다른 구절에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한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그 일을 염려하지 말라. 풀릴 일은 풀린다. 망각의 기술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 아주 조심스럽게 뇌의 한 구석에 저장해왔던 두려운 기억들은 다시 불러낼 가치가 전혀 없다. 뇌 속에 머무는 기억을 관리하는 주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기억을 간직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아도 된다.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대로 했었을 뿐인 사람들과 관련해서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비난과 증오심도 없애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혹독했다고 해도 그것부터 배우도록 하자. 나는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마음속 깊이 그들을 용서하자. 용서할 수 없다면 계속 상처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 희생자가 된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확신컨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째서 자신을 더 오래 희생시킬 뿐인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하는가? 맞습니다. 계속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은 과거의 수렁 속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지침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한 가지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고 말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상기시켜 줄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 방금 나한테 말한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희생 과정이 진행되기도 전에 나를 희생자로 만들려던 모든 잠재력이 힘을 잃는다. 그 사람이 그래? 관심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말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간단히 답하라. 개인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야 해 혹은 지난주에 말했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립감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럴 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미 끝나버린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단호히 결심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누군가가 뭐뭐 했어야 해 라는 말로 말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당신이 말하고 있는 시간으로 되돌아갈 왕복표를 준다면 당신 말대로 해보겠어요. 하지만 나에게 그 표를 줄 수 없다면 그러면 나의 적은 내가 희생의 덫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신이 옳아요. 난 그렇게 했어야 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동의하면 그 책임은 이 순간에 나를 상대하고 있는 내 적에게 돌아간다. 배우자나 친구처럼 친밀한 사람이 과거 속에서 사건 하나를 끄집어낼 때 당신은 그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의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라. 절대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든가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판에 박힌 말에 유혹되지 말라. 그 사람이 거듭해서 심하게 당신 탓을 하면 어떻게 해도 고통을 강화할 뿐이니 여러 말로 응대하지 말라. 여러 말보다는 오히려 키스나 어깨를 잡거나 온화하게 웃는 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라. 그러면 고통이 좀 사라질 것이다. 애정 표현을 한 다음에는 자리에서 일어섬으로써 그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긴 하지만 과거에 이미 다룬 문제를 또다시 수백 번 재현해 희생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과거를 계속 재현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다. 누군가가 과거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 말하거나 자기가 어린 시절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하거든 이렇게 대응해보라. 실제로 더 오랫동안 여러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당신은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더 오랜 기간 비효과적인 방식을 강화시켜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러니 당신이 항상 어떤 식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이런 말은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첫째, 내가 희생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과 둘째, 다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심입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자신의 정신이나 대화 속에서 습관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쓸모없는 불평들에 귀 기울일 때마다 스스로를 감시하라.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게임을 멈출 때까지 계속 감시하라. 필요하다면 일일 기록을 이용해 자신의 성공 항로를 기억하라. 적극적으로 위험을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직면하라. 그런 행동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두라. 말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놓고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겠다고 말하라. 위험을 감내하는 사람이 되느냐, 희생자가 되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 우리의 정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마음에 상처를 줄 뿐인 기억들을 간직하게 될 때 기억력은 저주가 됩니다. 내 정신은 나의 것이죠. 우리는 희생시키는 기억들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호한 결심으로 빈틈없이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본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타인의 행동을 모조리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15의 연인들이라고 해도 결국 미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들은 그저 자기가 보는 것을 사랑하면서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 이들은 왜냐고 따지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결혼 생활 5년 후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진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지? 어떤 경우에 진실한 사랑이 아닌 도취라고 부르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평가해보자. 네, 좋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형제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지인들, 친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험이기에 그것만이라도 해본다 침은 참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행동을 멈추라네요.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라. 갈릴지브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공간이 있게 하라. 네. 정말 요새는 신혼이 언제까지일까요? 신혼이. 참 어느 시점을 지나면 서로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넌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만 논쟁은 언제나 건전하진 않아요. 절대로 건전하지 않아요. 심한 말이 오고 가다 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 상하고 며칠 얘기 안 하고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면 참 문제가 커지겠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리라 기대하며 논쟁을 시작하지만 결국 희생자가 되고 만다 해요. 설사 격렬한 논쟁에서 승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입은 육체적 피로를 생각하면 진정 승리한 것은 아니다. 정말 원한다면 궤양, 고해, 고혈압, 심장병 등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자기가 승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질병을 얻는 것보다 논쟁을 멈추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이해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우리 자신을 굉장히 엄격한 자세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되게 유연한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이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제가 요새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 북살롱 7기 지금 두 번째 시간이 6월 달에 있는데요. 요번에 읽고 있는 책이 4가지 질문,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인데요. 그 책이 굉장히 좋은 통찰로 다가와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 했던 방식들, 우리 아이에게 상처 줬던, 우리 남편에게 상처 줬던 이런 것들이 다 되돌아온다기보다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투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웨인 다이어의 자유롭게 또는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꼭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복하고 행운 가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에너지가 우주를 통해서 몇 바퀴 돌아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아서 여러분에게로 다 보내드릴게요. 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